네, 예쁜가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 패션학 전공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후끈후끈 따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컨텐츠 방송대 인사이드. 오늘 진행을 맡은 김방송 정통신입니다. 와우. 저희 방송대 인사이드는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학과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과학부의 교수님 3분이나 모셨는데요. 특별히 약간 시상식처럼 소개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 기쁘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기쁘다! 난 오늘 기쁘다! 자, 다음으로는 식품영양학 전공 김승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식품영양! 자, 마지막으로 의료 패션학 전공 박소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패션쇼 워킹하듯이 반갑습니다. 입장 순서대로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학부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의 기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의 김승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활과학부 의류 패션학 전공 박소연입니다. 예! 방송대 인사이드 이제 시작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저희가 교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3분이나 모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지금 아래쪽에 자막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생활과학부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과학은 의식주를 비롯한 가정생활과 그리고 가족, 개인, 지역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활과학부에는 저희 3전공이 있는데요. 이제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 식품영양학 전공, 그리고 의류 패션학 전공, 이렇게 3전공이 있습니다. 네, 먼저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의 기쁘다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 중에서도 세부 전공이 가족 상담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가족 상담을 선택하시게 되셨을까요? 저도 진로, 적성, 전공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꽤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에는 사회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거시적인 관점을 공부하다가 그러면 나의 행동 이런 것도 사회적 영향일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호기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근데 자석처럼 강렬하게 끌렸던 분야가 상담 분야예요. 제가 심리학과 석사 과정에서 개인 상담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재밌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상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사례에서 가족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의 심리적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가족 상담을 공부해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는 가족 상담을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이제 학문적 여정이 사회라는 큰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가족,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 그리고 지역사회에 좀 의미를 찾고 이 가정복지 상담학에 안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개인이 아무리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인 가족의 이슈가 좀 풀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내담자들이 뭔가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족 체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할 때 개인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 이제 가족도 상담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함께 참여를 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건강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개인도 가족도 성장 발전을 다 같이 하는, 함께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지점에서 개인 상담과 차별화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상담을 전공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우선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가족이 뭔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인식되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가족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공권력이 개입하는 걸 좀 꺼려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사회가 변화했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일상이 중요해진 거예요. 일상의 중심이 되는 가족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에서는 이런 가정생활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전공에서는 다양한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 발달부터 가족 관계, 가족 자원 관리학 같은 가족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상담 및 치료, 가족 생활 교육, 생활 설계 상담, 비영리 기관 운영 관리, 그리고 보육 현장 실습과 같은 응용 심화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이지만 이 대학 생활이 또 궁금하거든요.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대학 생활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전공에서는 가정복지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복지 봉사단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37개와 협약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 봉사단 아카데미 특강이 있는데요. 그 아카데미 특강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준 전문가로서 어떤 컨텐츠도 직접 기획을 해보고 실행도 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봉사활동 발표도 하고요. 우수단원 시상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할 그 기회가 좀 적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런 가정복지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유대감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서로 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전공을 졸업 후에 가정생활 전문가로도 진로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가정생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야는 자격증이 먼저 필요해요.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 보육교사, 그리고 공공가정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이 필요할 텐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목들을 저희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이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진로까지도 설명을 해주셨고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이렇게나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방송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학부만의 강점, 장점 한 말씀 해주시죠.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은요, 사실 공부를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가족도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승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식품 영양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요즘 맛으로 승부하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식품과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어야 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바로 식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어릴 때부터 되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유전자 제조업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포마토라는 게 나오잖아요. 또 저런 종자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식품공학을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식품공학과에 들어와서 여러 전공 교과목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 되신 교수님께서 식중독균들이 대화를 한다. 이 대화를 못하게 만들면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정말 큰 매력을 느껴서 제가 대학원 생활 내내 식중독균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 식중독균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의 관심사 또 저의 연구 주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학교에 와서도 식품 가공 그리고 식품 위생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식품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 우리 식품 영양학 전공에 오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흥미
이로운 대상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기회를 들어오셔서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약간 이렇게 승민 교수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입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식품 영양학 전공을 선택을 했다. 그럼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학, 영양학, 단체급식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바른 먹거리라는 게 이 머리로는 아는데 지키려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바른 먹거리란 어떤 건가요? 바르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전략을 세우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전략? 채식? 탄단지? 잘하시네요. 근데 첫 번째는 좋은 거 많이 먹기. 두 번째는 나쁜 거 먹지 않기. 쉽게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합으로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이 나쁜 음식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공에서는 영양소의 다양성 그리고 영양소의 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 실제로 식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조리 원리,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살짝 이제 듣기로는 이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눈이 좀 번쩍 띄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식품 영양학 전공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영양사 면허증 그리고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양사 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양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들이 있어요. 이수를 꼭 하셔야만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생사 면허증의 경우에도 식품과 관련된 교과목 하나 이상만 들으시면은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사, 위생사 면허 시험 둘 다 1년에 한 번만 응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정에 잘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잘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더해서 또 우리 식품 영양학 전공을 졸업하시면 식품 기사, 식품 산업 기사, 조리 산업 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와, 이렇게 말만 들어도 벌써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몇 개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방송 내는 온라인 강의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식품 영양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영양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현장 실습이라는 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 영양사 현장 실습 교과목은 89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만 그걸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양사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실습처는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영양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그런 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사 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님들이라면 입학하기 전부터 내가 어느 곳에서 실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탐색을 해보신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출석 수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출석 수업을 통해서도 실험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가급적 일정을 잘 맞추어서 추석 수업에 직접 참여하셔서 실험 실습도 같이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실습을 다 했어요. 그러면 식품 영양학 전공을 졸업을 하면 나갈 수 있는 진로 방향성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양사로의 진출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건강식품이라던가 뭐 기능성 식품 이러한 분야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상담 영양사로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병원에 가서 임상 영양사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영양교사로서도 공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방송대 입학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식품 영양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쓸 수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학습을 마음껏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의류 패션학을 전공하게 되셨나요? 저는 옷을 다양하게 입어보는 재미 그 하나로 의류 패션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생활과학부 전공 시절에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술적 재능이 없던 그런 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 2주일씩 과제에 시간을 쏟아부어도 디자인 관련 교과목에서는 점수가 좋지 못했거든요. 아니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데 교수까지 되셨다고요? 네, 많이 안 낮았나 봐요 그래도? 네, 힘들었습니다. 열정 하나로. 네, 야 그러면 패션 디자인에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의류 패션학을 전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도 그때는 그 디자인 관련 교과목만 피해서 수강을 최대한 하면서 졸업을 하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창피하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의류 소재나 염색, 기능성 가공 소재들이 너무 재밌게 다가오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고 의류 소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의류 패션학이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학문적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저 패션 혹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피부톤에 맞추셔서 아주 밝고 화사한 색을 입으셨는데 크가 들어간 옷이라서 개성이 강조되고 또 피부톤이 살아나는 그런 옷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디테일 있겠지는 제가 생각 못했는데 의류 패션학에는 그렇게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지고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인, 패션 마케팅, 그리고 의복 구성, 의류 소재 이렇게 나눕니다.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맞도록 의류 소재를 개발하고 염색하고 가공하는 일, 패턴을 제작하는 거, 그리고 봉제를 설계하는 일, 패션을 어떻게 옷을 잘 제품을 기획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할지 설계를 하는 일,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있는 다양한 직무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재능보다는 패션에 대한 관심과 이해만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과학부는 3학년에 전공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 분야를 2년 만에 배우고 졸업하려면 우리 학생들 고생길이 훤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 2학년에서는 의류학의 기초를 다루고 있고요. 3학년, 4학년 과정에서 전문화된 기술과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의류 패션학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3학년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1, 2학년 과정도 뭔가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행 지난 옷은 싫은데 어떤 옷을 사야 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식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어떤 룩이 좋을지, 날씬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옷을 둘러싼 다양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1, 2학년 전공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재들이 패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소비사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패션 현상과 문화들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쇼핑을 적지 않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매년 입을 옷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그 전공을 하게 되면 뭔가 알 수 있는 게 생기나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 패션학 1, 2학년 전공에서는 옷을 어떻게 세탁하고 관리해야 처음 구매한 상태로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쾌적하게 옷을 입고 건강하게 옷을 입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옷과 관련된 실용적인 부분들까지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3, 4학년 과정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3, 4학년 과정은 옷을 어떻게 생산하고 성공적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초점을 둔 심화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습 과정을 다루는 수업이 많습니다. 복식사, 색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과목을 배우고요. 옷을 실제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패턴 메이킹, 드레이핑, 패션 캐드, 한국 복식 구성과 같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염색을 하거나 가공하는 수업도 있고요. 패션 옷을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일과 관련된 혹은 창업하는 일, 해외 진출을 하는 일과 관련된 패션 마케팅,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패션 창업, 그리고 패션 리테일링과 같은 과목도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 옷감을 염색하고 가공하는 거, 패턴 제작, 봉제, 일러스트 작업 이런 작업들이 모두 직접 몸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송대 특성상 원격 교육을 하는데 실기를 배우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대학은 원격 대학으로 50년간 원격 대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온 그런 대학입니다. 간편하게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는 어디에서든지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 연습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출석 수업인데요. 출석 수업에서는
실험 실습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싱도 다루고 있고요. 염색을 하거나 가공하거나 기능성 소재를 평가하는 그런 실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원격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보완책도 준비 철저히 하고 있군요. 뭐야? 교수님! 누구세요? 접니다. 교수님이세요? 네, 와, 옷이 날개라더니 이미지가 싹 바뀌었어요. 그런가요? 예쁜가요? 네, 너무 이쁩니다. 이 옷은 우리 패션학 전공 로고가 활용된 바시티 자켓입니다. 실습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스터디와 동호회 활동인데요. 그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의류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특정한 테마로 옷을 만들면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옷은 그런 스터디에서 의류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운 기술들을 틈틈이 활용해서 만든 스터디 자켓입니다. 의류학도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졸업작품 패션쇼라고 들었거든요. 원격 대학에서 이건 못하시죠? 패션쇼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전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캡스톤 디자인과 창업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100% 실습 교과목이고 그 교과목에서는 한 학기 동안 졸업 작품을 만들거나 혹은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계획을 세워서 일지를 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촬영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교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전시를 관람하고 선후배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동기를 부여받고 있죠. 이야, 역시 앞서가는 방송통신대학교. 오늘 방송된 인사이드에서는요, 생활과학부에 속한 새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뭐야. 전공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입학할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 2학년에는 생활과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과목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하신 이후에 전공을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와서 그 이후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1학년, 2학년, 2년 동안에 내 적성에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잘 탐색해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3학년에 전공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생활과학부 학생분들은 정말 소중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생들의 가장 즐거운 기억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드실까요? 생활과학부에는 1년에 한 번 생활과학부 학술제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소통하게 되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학생분들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열기도 하고요. 다양한 학술 활동을 동기들 간에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1년 중 가장 기대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기쁘다 교수님, 김승민 교수님, 박소연 교수님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생활과학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전공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에 대해서 이제 좋은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과학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지식을 잘 전달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관계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승민 교수님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생활과학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촬영을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원격대학이라는 곳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막연함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첫 학기에는 튜터링 제도, 멘토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과학부의 문을 꼭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모쪼록 여기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저와 마주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 옆에 계시는 우리 패션왕
박소영 교수님도 소감 들어볼까요? 제가 늘 강의록을 보면서 강의만 하다가 이런 자리를 처음 가져봤는데요. 너무 떨리는 시간이었고 생활과학부를 의류 패션업 전공을 잘 소개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반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도 대학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 설명회도 가고 20대 설명회도 가잖아요. 저희 생활과학부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 생활과학부 홈페이지도 방문해 주시고 네, 유튜브 영상들 생활과학부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생활과학부에 꼭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생활과학부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멘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MC가 방송대 하면 인사이드 하고 손을 앞으로 뻗은 다음에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방송대 인사이드 안녕!